동남아에서 한국을 골탕 먹이던 국가들이 한국의 현무5에 적잖게 동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기존의 핵 보유국을 비롯해서 강대국들은 한국의 현무5 등장을 보면서 갈리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핵무기의 경우 현무의 수천 배가량 위력이 있는 TNT 파워를 수치상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현무에 대해 전술핵 무기보다는 한참 뒤처진다면서 일단은 평가 절하를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러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중국 등은 한국의 현무5 파워를 거론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이들은 파워보다는 사정거리를 확보한 한국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현무5의 파워보다는 현무5가 모스크바까지 날아올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고 중국 역시 중국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가장 신경 쓰면서 거슬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손가락에 꼽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현무5가 재래식 무기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하지만 자기들은 말 그대로 핵이 있기 때문에 현무 678 계속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언젠가 한국이 현무 시리즈에 소형 핵탄두라도 장착하는 순간이 이제 결정적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이제 현무의 사정거리가 사실상 일본 전역에 미치고 있다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국면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대로 된 미사일 체계가 거의 없는 동남아에서는 한국의 현무5를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동남아는 지금까지 자국에서 미사일 부대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자국 살기도 바쁜 상황이 수십 년이었으며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며 미사일 부대의 무기체계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들이 특히 미국 미사일을 구매한다는 것은 언감생심과 다름없었죠. 그러나 한국산 무기체계는 이들의 구매욕을 당기고 있으며 이번 일로 인해 더욱더 한국 무기체계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복수의 국가에서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 기간에 자국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했고 현무5 실체를 확인하고 한국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최근 이들의 행태를 보고 폭탄 발언을 했으며 이들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각 국가들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을 원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당장 현무는 구매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천무 수입을 강력 요청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황당한데 이면에는 인도네시아의 정권 교체를 비롯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에 인도네시아는 결국 큰 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가 천무를 찾게 되는 상황은 한국의 탄약 공급부터 요청한 맥락을 봐야 하는데요. 한국의 탄약을 요청한 다음 뜻밖의 상황이 생기면서 천무까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천무를 요청한 것은 프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는 반드시 한국의 천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프라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탄약과 더불어 천무를 들이려는 결정적 이유와 한국 반응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실제 탄약 대량 공급을 한국에 요청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실제 최근 한국의 탄약 공급 업체이죠. 풍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탄약을 요청했으며 실제 카타르의 투자회사와 2,282억 원 규모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뤄졌고 계약 기간은 이번 달 5일부터 2027년 6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탄약을 공급받는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곧 자리에서 내려오며 프라보오가 부임하게 되는데 국방장관이던 프라보오 대통령 체제가 되려 하면서 탄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탄약을 러시아를 비롯 벨라루스 등에서도 수입해 오고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프라보오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 탄약 보급 국가인 한국을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 및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지금까지 관계가 좋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양한 사업이 맞물려 있으며 양 국가 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데다가 또한 한국과 방산까지도 수월하게 잘 진행된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그 맥락을 살펴보면 최근 빅딜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협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일종의 FTA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비준했습니다. 더욱 폭넓은 관세 철폐를 통해서 다양한 협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거금이 들어온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한국이 투자를 크게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 당시 한국 기업들이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올해 말부터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를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 메머드급의 프로젝트가 한국과
다수 진행됨을 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조코이 대통령의 서울 방문 동안 한국 기업들로부터 총 67억 2천만 달러, 약 9조 원가량의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며 이 중 일부는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철강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등 인도네시아의 여러 전략적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에도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최대한 역량을 쏟아부으며 인도네시아의 요구사항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모습인데요.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도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을 약속하는 동시에 한국 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다시 당부했습니다. 잘해줄 테니 큰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인들을 적극 고용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경제협력을 하고 있으니 당장 연체된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조코이 대통령 방한시에 전했으며 조코이 대통령은 KF21 미납금을 협의하고 앞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는 여전히 분담금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분담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수리온을 언급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적 탄약 부족 문제가 떠오르자 한국의 풍산과 잽싸게 계약을 체결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왜 갑자기 이제 탄약을 떠나서 다연장 로켓 천무가 등장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다양한 협력 가운데 천무 도입도 추진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이마스 등 다연장 로켓포가 전장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대한민국의 천무 역시 폴란드, 사우디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눈독을 들이며 발주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의 FA50 등 관련 사업에 착수 중이며 동남아 국방의 강화를 추진 중인데요.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정세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선제적으로 국방을 한국산 무기로 강화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들의 파트너가 빼앗기는 것에 적지 않은 경계감을 표하고 결정적으로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에서 부상하는 것은 프라보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수리온을 언급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적 탄약 부족 문제가 떠오르자 한국의 풍산과 잽싸게 계약을 체결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며 인도네시아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누구나 알다시피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대우조선해양과의 잠수함 계약을 해놓고 사실상 공중 분해된 상황으로 한국은 수백억 손해를 봤습니다. 풍산에서도 계약만 믿고 탄약 생산에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를 비롯한 유럽 전 지역에서 155mm 포탄을 비롯한 탄약 수요는 매우 강력할 것이지만 현재 유럽의 물량 대기도 바쁜 상황에 인도네시아와 자칫 위험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천무의 경우는 더욱 주문이 밀려들어서 기존 고객에게도 납품하기에 시간이 모자랍니다. 납기를 칼같이 지키는 한국인데 인도네시아와 또 대금 문제가 생겨버리면 전체적인 문제가 돼버립니다. 다른 고객에게는 미국의 하이머스보다 확실히 빠르게 납품된다는 인식을 이번 기회에 시켜야 하는데 인도네시아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연이 되어버리는 위험 감수를 굳이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탄약 공급처가 줄어든 상황에 한국이 반드시 필요해 진심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진즉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어야 했다는 말이 나오며 이번에는 선불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아예 생산과 공급조차 하지 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국 불매운동 후 한국 방산 강력 요청한 태국.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 수급이 급해서 중국에 잠수함 주문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는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독일제 엔진을 달려고 했으나 서방에서 중국에는 이를 수출할 수 없다고 금지가 되면서 태국은 잠수함 발주를 실패해버린 상황이고 당연히 한국을 찾게 된 국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더욱 황당한 것이 인도네시아가 잠수함을 찾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 국방부에서는 태국에 수출 실패한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려고 시도 중인 상황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방산 논의도 활발했는데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 1,400톤급 3척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프랑스 잠수함을 발주하려 했다가 다시 너무 비싸니까
중국 엔진을 탑재한 중국제 잠수함을 서로 간을 보며 기웃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21년 53명의 승조원을 태운 잠수함이 침몰된 참사를 기억하는지 모르는지 중국제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을 발주하는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산 쪽에서 베트남도 그렇지만 태국의 움직임이 일각에서 싸늘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특히 태국은 미국조차 놀랄만한 행동을 하며 한국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K방산을 원하고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동남아의 한국 방산 기울어짐 현상과 이들 국가들의 행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 수요 축소라는 제목으로 현재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대신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 판매가 급감한 뒤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가 붕괴했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압도할 줄 알았던 전쟁 초반에 러시아는 크게 고전했고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의 드론과 제블린에 당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사려고 해도 힘든 것이 대러 제재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 방산 업체들이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무기더라도 일부 레이더나 반도체는 미국 등 서방 세계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첨단 무기 수출입이 금지되니 사실상 무기 자체 생산도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 무기 구매로 평판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한 전범급 취급을 당하는데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 무기 거래상들이 빠져나간 데 따른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수출 강국인 한국은 이제 이 지역 최대 무기 공급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무기는 가격, 품질, 금융, 신속 배송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 없는 나라에는 수출입 은행이 나서 차관을 제공해주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은 토착 방위 산업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의 기꺼이 기술을 전수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지만 한국은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지 생산을 협력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며 상생하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다른 장점은 동남아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영내 국가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휴전국으로 한반도에 묶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국을 불만스럽게 하지만 모든 각종 정치 전쟁 이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것도 북한과 관련된 안보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당장 한국은 자국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무기 판매는 2021년 기준 5년 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사 정권조차 중국, 파키스탄 합작 기업이 제작한 전투기의 품질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사는지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툼이 있기에 중국 무기는 꺼려합니다. 실제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위협국 중 하나인데 동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에 국방력 증강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에 중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니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하는데 최근 양국 회담을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자기 주장만 하고 가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그 사이 중국의 국방력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국경 인근의 K9과 같은 자주포 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화 등을 접촉해 K9 관련한 문의를 한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K9의 성능에 만족해 추가로 주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중국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머리가 아픈 필리핀은
FA-50, 초계함 등 한국 방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군사 채널이나 누리꾼들은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일단은 태국은 한국에 다양한 방산을 도입하기 위한 요청을 실제 해온 바 있습니다. 태국에는 고등훈련기 T-50이 납품되기도 했고 호위함, 유도폭탄 등 방산 협력 확대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은데 바로 중국과의 연합이 잦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해 태국은 중국의 잠수함을 발주했고 납품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중국의 안보 문제로 납품하지 않아 결국에는 실패했는데 문제는 이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과 방산 교류를 하는 국가는 한국에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태국은 한국에 방산을 들이려고 하면서도 중국과 2023년 군사훈련을 3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태국의 코브라 골드 2024 다국적 훈련에 참여했는데 물론 코브라 골드는 한국 등 서방도 일부 참여하지만 태국은 중국과 군사교류를 가장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방산을 납품한다면 언젠가는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것이죠. 이는 태국이 중국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주변국에 다소 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칫 한국 무기를 다수 확보 시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느냐에 대한 논란도 짚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태국은 한미연합군과 올해 코브라 골드 합동 훈련도 해놓고 중국과 또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한국은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보 파트너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태국의 K방산 요구를 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방산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크게 대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상황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K방산은 동남아 시장까지 러시아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며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한국에 무기를 달라고 긴급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은 항상 대금 회수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